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안타까운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정인태 교수님이세요. 이른 새벽 실내인 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커 도움받고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정 살려주시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80대 중반이 된 노인이 몇 자 올립니다. 제발 우리 딸과 손녀딸을 구할 수 없을까요? 교수님 유튜브를 항상 보면서 정 교수님은 이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아픕니다. 손녀딸로 인해 마음고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40대에 당뇨, 심장병, 고혈압, 두어 달 전에 갑상선 암 수술까지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만 변화되기를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만 어젯밤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녀딸이 엄마를 처벌해 달란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고발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경찰은 무조건 아이 말만 듣고 학대했으니 사회봉사시켜요. 그때부터 재미가 들렸나 봐요. 소리만 질러도 언어폭력으로 고발하고 기집애라고 했다고 고발하고 툭 하면 짐 싸서 이 쉼터 저 쉼터 찾아다니고 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고3이 됐네요. 아이가 6살 지능밖에 안 되는데 정신병원에도 몇 번이나 드나들었어요. 이대로 지옥 같은 삶을 견디고 그래도 살아야 할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이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내내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교육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교육대학교에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국립교육대학교는 특수목적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저는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과를 또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놀이치료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다문화 한국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6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자, 4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3개 대학의 석사 과정에서 유아교육, 그리고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무용치료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 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한 이유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회복지사, 뭐 평생교육사, 뭐 또 교육공무원 등을 거쳐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고 정부 부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죠. 네, 뭐 서강대학교, 뭐 숙명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극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등등에서 이제 강의를 해왔고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주임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에서 특임교수,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특임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사람의 행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항상 연락을 하면 책임 업무 떠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업무 떠넘기기. 그래서 오늘도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이렇게 이 할머님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특수교육, 놀이치료 이런 심리치료를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6개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딱 아는 거죠.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담하는데 두세 달 걸리니까 접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달이 걸리면은 그 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대요. 여기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전화하면은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대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동도 걱정이 되니까 지금 아동을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뭐 아동복지 무슨 센터로 연락을 해라, 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적으로 도움을 여기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왜 자꾸 또 이렇게 떠넘기게 합니까? 이러다가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살예방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걱정되면 아동복지센터로 뭐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도 뻔하게 또 전화를 하면은 그러면 또 구청에 전화를 해서 구청의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게 하세요. 책임 떠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업무 떠넘기기.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최초 접수자가 책임 처리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접수자가 이리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누가 처리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콕 이렇게 인정을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은, 우리가 식당도 음식 먹고 우리가 리뷰 쓰잖아요. 그 평가를 하는 것처럼 평가를 계속 달아가지고 이 진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업무 떠넘기기 하는 공무원들은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교육공무원 출신이지만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월급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하고 달라요. 자영업자들은 내가 오늘 치킨을 팔아야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파는데, 이 공무원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시간 가고 한 달 가면 월급 나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교육공무원 할 때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또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어떤 구청에서 저녁에 근무도 안 하고 돈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도리어.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공무원들을 상대할 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3년을 겪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려움을 덜어드려야겠다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대학생 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자취방에서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겪었던 공무원들의 실태, 진짜 저는 23년 동안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업무 떠넘기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진짜 한 장관하고 행정심판하면서 엄청 싸웠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공무원 사회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공무원 업무 떠넘기기가 사태 키웠다. 이제 이 한 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이분이 이 젊은 농민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일을 욱하는 성질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해당 농민이 고령의 부모님을 모셔가면서 착실히 농사를 짓던 얌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쵸?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부탄가스와 휘발유가 가득 든 통을 싣고 돌진했다라는 거예요. 돌진해가지고 이 시청에 돌진해버린 거예요. 시청에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의 잘못은 없고 농민이 보상에 욕심을 부려서 비롯된 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도 어떤 서류를 가져가는데 그 어떤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갔는데 계속 반려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외워라, 다시 외워라, 다시 외워라.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제 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이 서류에다가 봉투를 껴놔야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흔들어보고 봉투가 떨어지면 통과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갔어. 그랬더니 똥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회 방문제라는 게 있다. 민원 처리 이런 일회 방문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도장의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찍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또 다 가야 돼. 그래갖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교육장 내려오라고 해!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똑바로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당신 지금 나한테 똑바로 앉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나 국민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국민이야! 예?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육장의 그 국장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사과하러. 그래서 내가 반성문을 쓰라 그랬어요. 반성문을 쓰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반성문을 그 공무원이 쓴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팝업으로 띄우라 그랬어요. 제가 교육청 그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워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진짜 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부처 간부 지자체 파견 상호 교류 떠넘기기. 이거 보세요. 상호 교류냐 떠넘기기냐. 업무 떠넘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19만 명 증가.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해. 여기 공무원들을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상담사가 필요해. 여기 상담사 또 넣어.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심리치료는 못해. 우리는 상담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증진센터 만들어. 거기에 이제 정신상담 치료하는 사람 넣어.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아동 담당, 주부 담당, 남편 담당 또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계속 공무원들만 늘어나고 자기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업무 떠넘기기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동복지센터가 글로 가세요. 아동은 또 이거는 뭐 구청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이거는 또 노인 복지센터 하니까 노인복지 쪽으로 가세요. 이거는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계속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23년을 겪었다 그랬죠. 23년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해서 쭉 겪은 공무원 세계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 공무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 공무원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예? IMF 때 그것도 IMF 때 내가 자녀가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어릴 때 내가 사표를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사회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도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 문재인 정부. 그쵸? 내년 공무원 월급 1.4% 인상.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 하루에 10만 명이 넘겨. 이 국회의원들은 계속 자기들 연금 만들어내, 자기들 계속 세비 올려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은 2.7% 인상, 이 염치 없는 인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처럼 농민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중국 간첩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저를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